자, 오늘은 구름대 강의 해드릴게요. 일목균형표죠. 구름대를 잠깐 알아볼 건데, 오늘 구름대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0월 25일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종목들이 단기 급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눌림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눌림목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구름대 안에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항상 구름대를 돌파하고 매매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급등을 하고 누르다 보니까 종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종목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구름대는 여기 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고 싶죠. 그래서 이제 일목균형표가 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는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26일간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매물. 그래서 26일 전에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26일 뒤에다가 그냥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26일 이전의 정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구름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 매물을 여기다가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평균치로 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고점, 최고점은 여기지만 매물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단기적인 요 매물을 뚫었을 때 힘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략적으로 평균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매물을 뚫었을 때 이전 매물을 돌파하는 선침해 구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폭발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구름대 돌파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6일 전에 있는 매물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저항이면은 여기서도 매매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눌림목에서는 구름대가 아래에 있죠. 아직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오죠. 요만큼.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구름대 안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구름대 안으로 주가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약해지죠, 힘이. 그래서 이제 여기 구간에서 이제 슬슬 올라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보세요. 어제 제가 티웨이 항공을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제가 추석 때 여기서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래서 주가 한번 올라갔고, 제가 여기 눌림목에서도 한번, 이거는 제가 괜히 드린 게 아니다, 대응하실 분들 대응해보셔라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구름대가 아래 깔려있죠. 그러니까 매물이 아래 깔려있다는 거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유리한 자리라는 거예요. 힘이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구간이고, 매물대 위에 주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타점이 될 수 있고 올라갑니다. 반대로 얘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구름대 안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이렇게 여기 있는 매물을 뒤에다 그려놓은 거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러면은 돌파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눌림은 여기서 하는 거고 구름대 위에서 하는 거고, 구름대가 위로 가니까 돌파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타점 잡기가 용이하다, 구름대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구름대 같은 경우는 26일간의 매물이고 타점을 잡기에 좋은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린저 밴드나 이평선이나 이런 거는 이제 중간 추세의 기준을 정하는 거면은, 구름대 같은 경우는 확실한 지지죠. 지지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정하면서 동시에 타점을 잡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1년선이 여기인데 여기를 뚫어요. 그러면은 1년선을 기점으로 손절을 잡기도 하지만 지지 라인이 밑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타점을 잡되 손절가가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구름대 같은 경우는 얘를 기준으로 뚫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가 무조건 손절이에요. 왜냐면은 단기 매물이다 보니까 이 단기 매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침체예요, 침체. 우리가 장기 이평선을 뚫는 건 어렵지만 단기 이평선을 뚫는 건 매우 쉽잖아요. 이평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을 돌파하는 거, 1년선을 돌파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21선은 시도 때도 없이 돌파를 해요. 근데 1년선은 시도 때도 없이 돌파하지 못하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단기 매물은 항상 밑에 깔고 있어야 된다. 요거는 쿠션이다, 쿠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다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구름대는 돌파했을 때, 구름대 위에 있을 때, 반대로 이제 구름대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냐.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급등을 합니다. 급등했을 때 구름대 위로 올라오죠. 구름대가 아래에 깔려 있으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름대를 지우고 보면 여기 왔을 때 눌림목이죠. 근데 구름대가 위에 있죠. 그럼 저항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못 올라와 버리면은 이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투자하는 거랑 여기서 투자하는 거는 며칠 차이가 안 나는데, 올라가는 기간이나 대응법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단지 어떤 거? 이 지표 하나만으로, 요 단기 매물 하나만으로 요 정도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눌림목을 하든 돌파를 하든 어디서? 구름대를 기준으로 위에서 해야 된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구름대를 뚫었을 때 장대가 나오죠. 구름대 안으로 침체되니까 떨어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구름대 위로 올라왔을 때 위쪽으로 가고, 떨어졌을 때, 자, 여기서 타점 잡아야 되는데 구름대 안에 있어요. 어떻게 돼요? 올라오다 말고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요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구름대 위에서 타점이 나와서 올라가긴 했지만 떨어지면서 납폭가대 자리가 구름대 안으로 침체돼 버리죠.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밀린다는 거죠.
초보자분들께서는 구름대만 조금 체크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 제가 GRT 같은 경우도 여기가 타점이라고 그랬죠. 이 구간이 이제 타점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항상 구름대 위에 있다, 주가가. 구름대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상승이 나와요. 이렇게. 구름대 아래에 있을 땐 어떻게 돼요? 구름대 아래에 있을 때는 눌림목 타점인 것 같은데 구름대 안에 있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뚫었을 때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여기를 단번에 뚫기까지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4개월 동안 지금 못 가고 있죠. 근데 보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름대를 뚫어 올리고 나면은 그대로 올라가죠. 추세 타면서.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 구름대. 그럼 요것도 이렇게 떨어진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재돌파할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쌍바닥 찍고 구름대 위에서 볼린저 뚫고 이평선 뚫고 이 뚫고 뚫 볼린저 돌파까지 이 타점 잡았을 때 주가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이 증시가 좀 밀리고는 있지만 제가 계속 요즘 우리나라 주식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투자할 자리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구름대를 밟고 안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구름대 사이에 껴가지고 종목이 나오질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확실하게 뚫어버리죠. 올 초에 주가들이 다 이러고 있었어요. 뭔가 이 뚫고 뚫이긴 한데 구름대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서 안착하고 이게 아니라 중간에 낑겨져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보면 낑겨져 있죠. 확실하게 돌파 이후에 지지 이런 게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왔을 때 보면은 확실하게 구름대 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추세가 하방인지 상방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구름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일수록 구름대를 이해했을 때 수익 낼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지금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구름대 위로 올라왔을 때 상승, 떨어졌을 때 침체, 다시 올라와서 안착했을 때 상승 이런 식으로 주가가 편중이 된다는 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밑으로 다시 구름대가 들어왔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이 와요. 그럼 이런 데는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구름대가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얘는 눌림목이 왔는데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거보다 확실하게 뚫어줄 때 보셔야 돼요. 이런 애들.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뚫어주니까 이런 급등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낑겨져 있잖아요. 그 길게 이렇게 횡보가 돼버리니까 지금 보면 여기도 구름대 아니죠. 꼬리 달 구름대 아니죠. 꼬리 달죠. 이런 식으로. 구름대를 확실하게 뚫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거고 구름대 안에서 상승이 나오니까 꼬리가 달리죠. 이런 식으로. 매물에 낑겨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침체되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갑자기 여기 뚫어가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구름대만 봐서는 타점 잡기는 어렵겠죠. 요 구간은 우리가 구름대를 가지고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구름대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파동과 여기 파동.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할 건지 여기서 내가 매매할 건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여기는 뭐예요? 이 구간은 급등 후죠. 이 구간은 뭐예요? 급등 전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매매를 할 때는 급등 전에 하셔라.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급등 전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급등 전, 급등 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이 뚫고뚫에서 한번 상승을 하는데 이 주가들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구름대만 체크해도 요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구름대 들어왔을 때 내가 나는 종목을 들고 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이 뚫고뚫 자리에서는 충분히 요런 급락을 방지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도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구름대를 못 뚫고 있죠. 매매 안 하는 거예요. 언제 매매하는 거예요? 구름대 위로 올라왔을 때. 딱 그려놨죠 지금. 자, 삐아.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긴가 얘기했었죠. 못 올라간다고. 이 종목은 투자하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못 올라갈 거예요. 얘기했던 거죠. 구름대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침체되죠. 최소한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대응하는 거예요. 자, ST큐브는 지금 뭐예요? 구름대 위로 올라오긴 했죠.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은 요 매물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구름대 안에 낑겨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돌파가 나온 거죠.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거죠. 그럼 요런 애들은 지금 구름대 위로 확실하게 올라왔으니까 위쪽에 지지가 나오면은 한 번 더 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구름대에 낑겨져 있는 거고 여기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은 구름대를 안착하겠죠. 구름대 위로. 그럼 요런 건 뭐다? 타점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요 정도 위치에서. 그래서 이제 구름대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확실하게 여기가 돌파자리인지 눌림자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요런 차트가 되게 이쁜 거예요. 보면은 1년선 아래에 구름대가 딱 붙어서 가잖아요. 요런 애들은 이평선을 뚫었을 때 힘이 세요. 자, 요런 자리가 많아요. 요즘 보면은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이렇게 눌림자리가 많은데 형성그룹 요거는 어쩌지 반등이 나왔는데 얘는 지금 구름대 안에 있죠. 구름대 안에서 이제 이런 눌림목이 형성이 된 건데 요게 이제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투자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이유가
이유가 요거 때문에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요런 종목들이 몇 개 있어서. 보통 매수세가 살아날 때는 이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예요. 근데 이제 보조지표를 봤을 때는 매물대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에 밀어 올리려면 거래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힘으로 강제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올라간 거라 상관없지만 요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타점 잡기는 어렵다. 여기서 들어가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요거 그대로 밑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요런 눌림목을 생각을 하실 때 요럴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여기서 긴가민가 했을 때 투자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뚫어 올려놔서 지지받을 때 위에서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칭적으로 평균치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놀다가 여기로 올라와서 이렇게 안착을 해요. 그럼 주가가 갈 수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장기간 침체가 되겠죠. 이 코스맥스도 여기 중간에 잘 보시면은 구름대 위로 올라왔을 때 위로 가죠.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으로 가죠. 요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칭적으로 요렇게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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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왔을 때 요만큼 대칭적으로 요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들어왔을 때 요만큼 대칭이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구름대가 이제 때때로 헷갈릴 때도 있는데 타점 잡기에는 매우 용이하다. 아시겠죠? 단 큰 수익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구름대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다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단기 매물을 기준으로 해서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1파만 잡던지 그럴 때는 매우 용이하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입둘굿들 할 때 확실하게 구름대 위에 있는 주가인지 구름대를 중간에 껴있는 주가인지 이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